삼국사기에선 신명선제의 39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무려 93년 동안 집권한 태조, 역사상 불가능한 조작이었습니다. 김부식은 왜 신명선제의 39년을 통째로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갈사태후가 모본제를 시해하고 집권한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고구려는 한나라와 대등하게 맞섰던 영광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구려의 영광도 함께 지웠습니다. 오늘은 박창화 필사본 고구려 사초에서만 확인 가능한 영광의 시대,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나라는 104년에 요동군을 하북성에 설치해요. 이때부터 요동은 한나라와 고구려가 뺏고 빼앗기는 격전장으로 변합니다. 서기 105년 3월, 진북장군 마락이 맥족기병을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했습니다. 백암장령, 토성문성장무, 둔유, 6개 성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한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경기를 내보내 싸우게 했어요. 하지만 궁태자가 사자 목도루와 함께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듬해 서기 106년 정월에도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송두지를 요동태수로 임명했습니다. 서기 111년 2월, 고구려의 요동태수 송두지가 한나라와 국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요동의 일부와 낭랑을 뺏겼습니다. 신명선제는 격노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외척 정치로 무너지고 있었고 변방은 흉노동호 부여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송두지를 비류로 귀양 보내고 마락으로 하여금 한나라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서기 112년 5월, 신명선제가 해산으로 행차해서 궁태자에게 선의하고 스스로 해산선왕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선제를 태상왕으로, 모후를 호화궁 황태후로 높였습니다. 마락을 좌보, 송두지를 우보로 했습니다. 태조 황제가 명실상부 고구려 천제가 되었습니다. 서기 120년 2월, 한나라 사람 요광이 토성태수라고 자칭하더니 문성에 근거해서 토성, 평곽, 둔유를 수차례 침략했습니다. 태조 황제는 황태제 수성에게 화직과 을어 등을 이끌고 가게 해서 요동을 공격해서 빼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성이 고구려에 항복해 귀순한 한나라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요광은 달아나 유주자사 풍원을 설득해서 요동태수 채풍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변방 제후국인 구리를 침공해서 구리거수 후도를 죽였습니다. 화가 난 고구려는 화직과 을어를 출진시켜 이들을 대파했습니다. 한나라의 대군을 좁고 험한 길로 유인해서 소수의 복병으로 대군을 몰살시키고 병장기와 마피를 무수히 획득하는 대승을 거뒀어요. 또 적산에서 극성까지 추격하여 성과 군량미를 불태웠고 백성 2천여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4월에는 요수에서 채풍을 직접 공격해 신성까지 싸웠습니다. 그의 장수들인 경모, 용단, 공손포, 손수 등 140여 명의 목을 베었어요. 극성의 동쪽이 고구려 땅이 되었습니다. 채풍은 유주로 도망갔고 다시는 감히 침입하지 못했어요. 서기 121년 정월, 운명을 바꿀 인물이 태어납니다. 바로 백고, 궁인 천하가 낳은 이 아이는 신명선제가 직접 씻어주며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신명선제가 천하와 왕이 합해서 용을 낳는 꿈을 꾸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응답이 온 것이라 해서 이름을 백고라 했어요. 천하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117년 봄, 태상왕 신명선제가 몰래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상원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히자 상원이 딸 천하가 신명선제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때 천하는 14세였는데 뛰어난 재주와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홀렸고 은근한 말솜씨로 태상왕을 즐겁게 했어요. 사흘밤을 함께한 후 신명선제는 그녀를 수레에 태워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천하는 궁궐에 들어와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특히 호화태후를 잘 섬겼습니다.
태조 황제도 천하를 본 후 궁궐 안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호화태우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노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며 천하가 태조를 모시게 했습니다. 이때 태상왕 신명선제는 70세, 태조 황제는 50세, 황태제 수성은 47세였어요. 천하는 이후 수성까지 섬기게 되어 3명의 임금을 모신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서기 121년 2월, 천하가 낳은 백골을 신명선제가 직접 씻어줬습니다. 신명선제가 백골을 씻는 행위, 바로 아버지로서 아들로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후 신명선제는 한 달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명선제는 2월 금음에 숨을 거두어 모산에 장사 지냈습니다. 48년부터 121년까지 73년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시기에 남긴 백골은 고구려의 특별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서기 121년 2월 고구려는 한나라를 용도와 적산, 그리고 극성에서 크게 이겨 포로 2천여 명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4월에는 태조가 직접 공격하여 요서의 요수와 신성에서 다시 대승을 거두고 극성의 동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연이어 크게 패한 한나라는 고구려 태조 황제가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이를 이용해 공격하자는 주전파와 반대하는 주화파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에는 상서, 진충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문사절을 보내 부의를 바쳤습니다. 고구려 조정에서도 그들은 간사한 오랑캐이니 믿을 수 없으니 죽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조 황제는 저들이 우리를 예로써 찾아왔는데 어찌 사납게 대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며 후하게 대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맞이한 것은 황제의 동생 황태제 수성이었습니다. 지난날 여후는 평성에서 허리띠를 풀어 모돈을 즐겁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등만이 내게 허리띠를 풀고 물고기와 고기처럼 되지 않게 하는가? 안제의 어머니가 내게 첩노릇을 하지 않으면 낙양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자신들의 황태우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한나라 사신들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조 황제가 이를 전해 듣고 수성에게 연유를 묻자 수성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를 보잘것없는 풀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저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조 황제가 교만하면 패한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크게 혼이 난 한나라는 이듬해 속장으로 어른은 비단마 한 필, 어린이는 그 절반을 주고 포로들을 돌려받았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선 큰 손해를 보는 거래인데도 받아들인 것으로 그만큼 한나라가 고구려를 넘볼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서기 121년, 신명선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백골은 곧 고구려 후계 전쟁의 핵심이 됩니다. 삼국사기가 감춘 신명선제의 시대. 그 뒤엔 호화태우, 천화, 그리고 백골라는 또 다른 권력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신명선제의 죽음 이후 고구려를 뒤흔든 후계 전쟁이 펼쳐집니다.